지금 이제 5월 설명에 이제 저희가 천재 이룹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 중3에게는 천재 이룹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실 현재 고2 학생들에게는 정말 천재 이룹거든요. 진짜 정말 대학 가기 제일 좋은 시기, 인원도 적고 좀 재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중3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공부를 잘하고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설명회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탑. 그러니까 모든 설명회를 가도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뭐 가르치면서 봤을 때도 의대를 가거나 이런 학생들은 알아서 어느 지역에 떨어져 있어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용은 5월 설명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대입 전형 입시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행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올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발표됐던 건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만 발표가 됐던 거고, 각 대학별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대한 게 발표가 됐는데, 뭐 내용적으로는 뭐 정량평가는 이제 끝나고 정성평가 시도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인 방향성은 똑같아요. 뭐 새로운 입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이랑 똑같이 정시랑 교과전형, 이제 수시에서는 교과전형하고 이제 학종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제 약간 달라진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시가 물론 당연히 수능 위주인 건 맞는데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정시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수능 100%는 거의 없어지고, 특히 상위학교, 그러니까 상위학교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권에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교과전형에 그냥 순수하게 교과전형만 들어갔었어요. 그냥 성적만으로 100%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결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종전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평가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정성평가의 전면화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고, 과거에는 어떤 정시, 뭐 수시, 수시면은 교과랑 학종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내부에서 좀 약간 그 다각화가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아직까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 통합형 수능이 됐고 내신 5등급제고 뭐 정성평가 요소가 확대됐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어머니들이 이제 들으셨을 때 아직까지 좀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성평가가 강화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막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성적이 성적순으로 이제 탁 잘랐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내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9등급제로 좀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5등급제로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적만으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이 가장 객관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일단 수능의 어떤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내부적인 뭐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바라보겠다, 그런 내용들이고, 수시를 정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학교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본다, 그런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그리고 어차피 이제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새로운 또 입시안이 내후년에 또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첫 해라 지금 고교 등급제 이후 첫 번째 어떤 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교 내신이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것도 좀 이제 없애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4등급, 9등급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5등급제로 좀 약간 이제 등급 간의 어떤 그 간격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겨우 100명 중에 4%, 4등까지만 1등급을 줬었는데 지금은 10%를 줘요.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과목 성적이 산출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2등급까지만 받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등급을 받으면은
이제 좋은 성적을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10%부터 34%까지 다시 말하면 3분의 1까지가 2등급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2등급 빠지면 물론 뭐 퍼센티지로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대학의 어떤 입시에 있어서 어떤 뭐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등급을 뭐 받는 게 뭐 실제적으로 수월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1등급이 뭐 그냥 뭐 당연히 되는 거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입시에서는 이 등급 자체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 1.1 과거에는 사실 9등급제에서는 1점 몇, 1점 몇, 2점 몇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커트라인이 딱 나눠져서 대학에서 이제 이게 어떤 구분이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느슨한 편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학생부라든가 생기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앞에 말씀드린 뭐 정성평가가 강화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약간 이제 나중에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오늘 이번에 처음 이제 중간 설명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마 7월달에도 아마 할 거고 9월달에도 할 거고 아마 10월 말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설명회 전에 학교 선택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당연히 뭐 이 주변 학교와 뭐 용산고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자사고 또는 뭐 이런 학교를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했던 거고. 근데 고교 내신 변화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학년 이후에 과목 수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좀 약간 현재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과목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과목들이 전부 다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점수,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일부 과목만 상대 평가가 매겨졌고 약간 어려운 과목들 같은 경우 상대 평가가 매겨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런 과목들, 그러니까 이런 과목들이 과거에 이제 투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물리, 투, 화학 이런 과목들에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 그 과목들이 절대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A, B, 그것도 A, B, C로만 되는 거니까 그냥 일정 점수만 받으면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점수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80점 그 정도만 받으면 또 A를 받는 거였거든요. 80점이 되게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수행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로는 그 정도가 안 돼요. 한 70 정도만 맞아도 A를 받게 하고 그것은 이제 학교별로 나오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쉽게 출제를 하면은 A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라서 약간 그런 과목들이어서 이제 중3, 고3,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약간 내신의 어떤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과목들이 수능에서 빠져나간 내신 이런 과목들이 전부 다 내신으로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정시 같은 아까 말씀드린 정시로 내신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상당히 이제 더 오히려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지금 저희들이 학생을 보면 느껴지는 게 3학년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1학기 말 정도 되면 학생들이 약간 정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신에 대한 신경을 좀 안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내신이라든가 어떤 과학 과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했던 내용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거기 자료회집에 저희가 올려놔가지고 그냥 근데 이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서 그냥 결국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서류 도입이라든가 최저 강화 이런 거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최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대나 이런 학교들은 오히려 없는데 이제 고대까지도 좀 영향력이 적은데. 연대 또는 이제 서울대 중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최저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오히려 이제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사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뭐 정시를 빼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런 최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과나 이런데 어떻게 보면 수능이 들어가는 입시 아니 더 많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수능 영향이 좀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근데 뭐 서울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8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특목고를 아예 폐지를 해버렸어요.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고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고만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일반고가 이제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기회가 확대가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면접이 좀 강화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수능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서울대도 마찬가지. 서울대는 사실 수능 체제가 없어서 되게 만만한 것 같지만 거의 내신이 정말 면접이 거의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그 과정도 엄청 복잡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읽어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학교에서 충분히 자신이 있다는 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그래왔으니까 우리가 면접만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걸 기준으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능 최저를 안 본다는 얘기 자체가 저희 학종으로 봤을 때 서류나 면접을 엄청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특목고나 영재 뭐 이런 데에서 이미 거기서 딱 보자마자 얘는 여기 학교구나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선별하겠다는 어떤 취지가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걸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그 어떤 자사고나 좀 이런 학교들과 좀 싸워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 이제 확장이 돼 있고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내용들 논술 전형 같은 내용들에서도 뭐 술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 정시도 마찬가지죠. 정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시 40% 의무화 기준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붕괴돼서 올해는 이제 정시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30% 정도로 축소가 됐는데 사실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수도권 내 대학은 정시 비중이 높았고요.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정시 비율이 높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위권 대학들까지도 이제 40% 기준을 내려서서 30% 수준으로 축소가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수능 최저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봤을 때 따지고 보면 결국 수능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입시 제도가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필요한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요거는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매년 설명할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결국 얘기하다 보면 이거예요. 고등학생들을 잘 챙겨야 되고 내신도 잘 봐야 되고 수능 준비도 잘해야 되고 이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보통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거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먼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신 최상위권 보통 1.5를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게 5등급제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1등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1점대 완전 극초반이 아니면 마치 이제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딱 오픈을 하고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거의 올 1등급은 사실 거의 없고 2등급이 한두 개 있는 학생들만 정도만 돼도 한 학기에 그 정도만 돼도 엄청 잘하는 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이게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하는 패턴이 달라진 면도 사실 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가 내신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스타일인가 다시 말하면 뭐 국어, 영어, 수학은 잘하는 나머지가 관심 없는 아이들인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1등은 아니지만 정과목 다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수학이랑 뭐 과학을 엄청 잘하는데 국어랑 영어는 완전 나쁜 이런 학생들이 있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올라운더를 원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아이들 준비 자체도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사회 같은 거 못해도 대학 갈 수 이런 사회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지나가긴 한 것 같거든요. 물론 내신에서 영향이 좀 적을 수 있었고
수능에도 들어가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이제 중3 때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뭐 고3 기출설계는 10점합격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3 때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막 이빠르고 뭐 어떤 뭐 거창하게 어떤 이런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비교를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중간고사 분석 근데 이걸 뭐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을 드리는 건 나중에 학교 선명회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근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첫 해에는 선생님들 약간 긴가민가 했습니다. 긴가민가 해서 이제 사실 문제를 엄청 쉽게 내시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엄청 쉽게 내시거나 하진 않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시험이 이렇게 물론 학교마다 예를 들면 중경고나 이런 특정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약간 시험이 전체적으로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학 말고도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도 나머지 국어나 영어나 이런 데서 항상 이제 막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게 좀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 이게 내신은 어느 정도 그냥 내신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는 좀 약간 딥한 얘기인데 이제 A, B, C, D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 2, 3, 4, 5등급이랑은 다른 건데 학교 자체로 이제 정한 어떤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내 정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은 1, 2, 3, 4, 5등급으로 한 거보다 이제 학교별로 들어간 내신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등급은 10%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작잖아요. 근데 A, B, C, D는 학교의 어떤 재량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은 상산고 같은 학교는 수학 같은 경우에 A가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1등급은 10%잖아요. 근데 50%막 국어는 80%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쉽게 내고 기준을 좀 낮게 잡아서 그런 비율을 높여가고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성적표에 원점수가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등급이라도 99점이랑 90점이랑 80점은 다르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학교에서 시험 문제 자체를 약간 쉽게 되는 약간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학생들이 과거처럼 막 무조건 다 진짜 잘해야지 무조건 1등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 1등급부터 엄청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막 성적이 낮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보다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끄러지는 학생도 많고 또 올라가는 학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100명의 학생 중 10명이 1등급인 상황이니까 이제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1.0이 100명 중에 한 3, 4명은 당연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보통. 근데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보면 한 4명 정도? 그리고 다른 학교들 한 2, 3명 정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한 학교에 2, 3명 정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뭐죠?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고, 2학년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과목에 대해서 너무 많고 양이 많다고 막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그 학생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러거든요. 너 이과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과 애들은 과목이 과학만 4개씩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이게 내신이 이렇게 학생들이 그 평가 주변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 이렇게 엄청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버블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확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저희는 학원 강사 입장으로서 사실 이걸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학습량이 좀 더 부족합니다. 이거는 뭐 매년 뭐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매년 뭐 매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요즘 젊은 애들은 뭐라고 좀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사실 9등급제에서의 학생들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약간의 나이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9등급제하에서는 4%라는 걸 학생들이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뭐 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이면 34%니까 3분의 1 안에는 들어야지 열심히 하면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존재하세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학습률이 부족해지는 그런 사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늘 뭐 보통 대부분 이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밸런스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각 학교,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있지만 뭐 중경고라든가 성심이라든가 뭐 신광이라든가 이런 도성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에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전과목 다 거의 1등급이 거의 정규 5등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이 좀 적다. 그리고 이제 특히 수학 성적이 불안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1등급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한두 개 실수해버리면 그냥 2등급이 되는데 2등급하고 1등급의 어떤 그 심리적인 갭차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좀 아까워하는 정도? 근데 지금은 2등급 문 열었다. 그러니까 문 열었다는 게 2등급 인원 중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게 좀 있고 수행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 좀 줄여져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반응이 제일 정확한데 학생들에게 곡소리가 적어졌어요. 수행 평가에 대한. 예전에는 학생들이 맨날 얘기한 게 수행 평가였습니다. 아 수행 평가 너무 많아서 나 죽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얘기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는 거고 이제 고2부터 이제 수학습이 불안정한 게 고2부터 이제 뭐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는 건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양적인 차이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실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만 해요. 이거는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입시를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5등급제가 처음 발표됐을 때 가장 이득을 봤던 학원이 수학학원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주요 과목 중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주요 과목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통합 사회를 공부할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과라면 수학이나 과학을 선행을 최우선으로 할 거고 그 외의 학생들이 문과 학생이라면 뭐 수학이나 영어 또는 과학, 국어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한 준비. 이게 애매한 준비가 뭐냐면 이게 사실 가르치는 저도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 중학생 담당하시는 분 계시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좀 약간 불편하죠. 저희들의 민낯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애매한 준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했다고 해서 잘한다는 보장은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는 약간 잘못된 정보들을 알고 계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 전혀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은 사실 어느 정도 연결성은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중학교 성적, 우리 아이는 항상 90점을 넘었는데 이런 중학교 성적.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의 데이터 오염도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A에 대한 오염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A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학교 A는 전혀 고등학교 성적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정도의 지표입니다. B는 안 좋은 지표고요.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예전에 이제 설명회 때 발표했던 자료에 있는데 그 조사 자료를 보면은 B인 학생들이 1등급을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A인 학생들이 3등급 받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건 전혀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약간 확실한 내신 준비라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수 있게 일단 만들어서 학생들이 올라가야 돼요. 이건. 안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준비하는 시대는 솔직히 말하면 지났습니다. 아무리 선행 안 하고 와서 올라가서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아직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 2학기 정도의 과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고1을 올라가야 돼요. 고1이 올라가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근데 몇 번을 해도 몇 번 했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어머니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당연히 신경 쓰지만
그래서 입시제도에서는 결국 수학 영역이 절대적이고 절대적 학습력가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이제 약간 수학은 조금 약한데 전체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 최상위권 대학을 못 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정말 밸런스형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과목들 다 잘하고 이런 과목들이 특히 이제 문과형 학생, 특히 이제 뭐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도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10%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신적으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런 학생이 좀 더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중3 이제 중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인데요. 그럼 이때 이제 뭘 해야 되느냐인데 사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고등학교 설명회를 들으시면요. 항상 이제 여름방학 때 2학기 내신을 하라고 해요. 여름방학 때 보통. 근데 지금은 2학기 내신을 할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중3 내신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고1 선행이 지금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내용이, 그러니까 중3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중3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중3 2학기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형이라든가 뭐 삼각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는데 지금 현재에서 고1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내신 준비 정도로 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예 그냥 가끔 이제 학부모님 상담할 때 그냥 중3 2학기 내신 아예 버리고 고1만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학생이 원래 잘했던 학생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공통수학 원투가 양도 엄청나게 많고 어려운데 이게 이제 좀 학생들이 아직 개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개념 위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저희들의 역할이죠 이거는. 네, 사실 되게 좀 공허한 얘기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냥 네,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꼭 지금 해야 되나? 네, 꼭 지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옛날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가끔 뭐 요즘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어리시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이가 좀 어리셔서 좀 나이가 적어지셔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데 제가 한 10년, 7, 8년 전에 설명할 때만 해도 뭐 저희 선배들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상담하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과외도 한 번도 안 하고 서행도 한 번도 안 하고 내신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근데 왜 요즘 애들 그게 안 되냐. 이런 상담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선행이 전혀 안 돼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왜 안 되냐. 왜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는데. 그리고 학원에서 할 때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 학원은 왜 이렇게 수학 시간이 많냐. 수학을 일주일에 2번씩 8시간, 9시간씩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근데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때로 생각하시면 저도 물론 똑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좀 이제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중학교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A를 갖춰주고 그냥 거기에 약간 응용 버전만 풀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는 어떤 내용을 갖춰주면 거기에 굉장히 심화 버전까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고2만 돼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고1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가 얼만큼 심화를 해야 되는 이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심화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어렵고 많기 때문에 100번 하고 20번 100번 하고 10번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자기한테 체화가 안 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체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근처 고등학교에서는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수능이 점점 학교 시험도 좀 쉬워져가지고 근데 사실 어렵긴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자사고가 알게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이. 근데 저희들 이번에 뭐 성심이라든가 이제 중경고등학교에서 이제
성적 받았던 학생들 보면은 진짜 성적 중학교 정말 안 좋았고 거의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정확히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어느 정도 이제 계속 반복을 시켜서 습달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미리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게 많아서 고1 올라가는 순간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안 해도 불가능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막상 선생님 함으로써 가르쳐가도 그렇습니다. 3월달에 시작해서 한 수업 한 열 몇 번 하면은 시험이거든요. 이게 진도 나가는 데만 해도 되게 버거웠기 때문에 이게 올라와서 그냥 진도만 딱 나가서 시험을 보면은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게 좀 있고요.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라기보다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원론적까지 말씀드리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1, 2학기 전체. 1학기, 근데 그 중에서 1학기. 그러니까 최우선은 1학기 중간이고요. 그리고 1학기 전체가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1학기, 그 다음에 1학기 중요도로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까지. 이게 이제 기본인 거고, 여기까지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여름반 너무 짧아서 1학년 때 이렇게 1학기 때 잘 나올 때 2학기 때는 결국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전반적인 어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누가 봐도 엄청 잘할 정도로 반복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되면 사실 뒷부분 수학이 되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이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아니 근데 뭐 그러면 미적분이랑 대수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당연히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가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1학년 1학기 두 번 했으니까 나는 2학기 1학년 한 두 번 세 번 했으니까 대수 미적. 대수 미적 그렇게 들어봤자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들이 거의 이제 반 중에 오늘 이제 수업 있는 학교가 중경고랑 성적을 제일 잘하는 반 학생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대수랑 미적 저희들이 처음 입반할 때 상담해보면 3-4번씩 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르치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학생들이 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시험을 잘 보느냐? 그 학생 1학년 때 열심히 해서 1학년 실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면 그걸 잘 흡수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서 다시 따라가는 거지. 실제 제가 지난 겨울방학 다시 가르쳤을 때 보면은 거의 그냥 처음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이어서 잘하는 거지 대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 또 뭐냐? 결국 중학교랑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학교를 복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고1 내용에 중학교 내용이 고1 1학기 내용에 중학교 내용에 3분의 1이 들어가 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 내용이. 그래서 3분의 한 거의 한 4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1학기 전체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1학기에 중학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쉬운 문제집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반복해서 이제 잘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다시 중학교 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너무 느려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보다는 좀 근데 조금 어렵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를 완벽히 이해하니까 이전 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엉터리 설명했으면 오히려 학생 부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이 배운 걸 다시 배우면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솔직히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조사해보면 다 모른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봐도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선행 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실제 2학년, 이번에 2학년 선행 학생들한테 2학년 학교 시험지를 주에 풀어라. 그러면 그 학생들이 잘 받아야 한 50점 받을 거거든요. 3, 40점? 그럼 의미가 없죠. 근데 학교 수업만 이렇게 들어서 3, 40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선행, 어설픈 선행. 그러니까 기본기를 다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제가 선행학습 불용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만큼 고일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 팩트인데 1, 2월에 시작한다는 게 그거죠. 처음 고등학교 이제 내년 1, 2월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제 진도만 딱 맞추겠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학생들, 뭐 7, 8월 시작하는 학생들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아주 단편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중에 그냥 되게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그냥 어떻게 그냥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냥 고1 거를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들이고 또 뭐 되게 투덜대면서 잘 따라왔던 학생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물론 이제 현재 잘하는 학생들이랑 상관없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약간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미 우리 애는 이제 고1 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고1 거를 저를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진짜 고1 걸 잘하고 있는지 진짜 내신에서도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항상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수학 로드맵은 이제 대충 이제 저희 학원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이때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미 돼 있는 학생들은 이게 돼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 결과 나오면 이제 심화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11월 이후부터는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 어머니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수랑 미적을 안 해서 겨울방학 때 선행을 많이 했다. 그리고 뭐 2월 달에 이제 뭐 문제집을 풀기 시작해서 이제 테스트 말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거는 어머니들께서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1 과목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특히 1학년 1학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 다음 넘어가봤자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개념 공부가 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집중하고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 특히 이제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한 문제를 풀다 자기를 푸는 거나 책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 근데 뭐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공부에 있어서 한 권을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공부의 기본이잖아요. 제일 쉽든 어렵든. 그래서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저희 때는 문제집이 얼마 없어서 한 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석이랑 문제집 한 권. 근데 지금은 문제집이 너무 많고 학우들도 난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문제집을 막 이렇게 봐요. 근데 한 권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한 권을 확실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막 학생들이 안 하니까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셔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시키려고 하는 거보다 학교를 나와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고 특히 과제 뭐 확실한 거죠. 자기 힘으로 풀고 과제 잘하고 그다음에 오답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참 어렵죠. 특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뭐 뻔한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시작을 의식적으로 좀 하려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하겠지만 학생들이 방학 때라도 뭐 이렇게 5시간을 다 정해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스케줄을 잡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면 확실히 저희들 보면은 중학교 때부터 오답노트를 시켜서 좀 오답노트 쓰기 시작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서 오답노트 잘 쓰고 계획표를 중학교 때부터 세워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획표라도 세우고 뭐 저희들 요새 이제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자지 이벤트 이런 거 하는데 중학교 때 그런 거 이벤트 열심히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자습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도 이제 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수학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예, 당연히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 제가 수학을 기본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전부 다 이게 현재 올해 이거의 이제 그 약간 그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 입시제도처 발표했을 때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자기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우대하겠다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거 특히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이게 약간 나중에 이제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입시제도가 약간 이제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등급제를 하면서 뭐 어떤 학생들이 어떤 그 자기의 진로를 찾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대학교에서는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자유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입시들 구멍이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내신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구멍이 있으면 국영수 중에 구멍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과 학생들은 과학은 이제 과학을 미리 선행해 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과를 가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2학년 때부터는 과학을 수학의 2배예요, 양이. 그러면 과학을 그때 학생들이 하면은 거의 내신에서 거의 빵꾸가 나는 것도 높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것들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것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특히 이제 국어 좀 신경 써야 되죠. 국어는 뭐 당연히 신경 써야 되면 잘 아실 거는 게 일단 국어가 모든 입시의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배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국어가 가장 고민이고 가장 중요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어랑 영어랑 과학은 일단 어느 돼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국어 과목이 어떤 상위권을 갖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물론 수학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건 물론입니다. 이건 제가 수학 선생님인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설명하셔도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랑 영어 과학도 이제 용산 유파이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을 잘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프로그램지가 안내가 될 텐데 국어랑 영어랑 과학도 아마 수업을 아마 할 텐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좀 원래 미리미리 좀 더 오픈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과학이 올해 이제 가장 바빠지셨어요. 과학 선생님들이. 4과목 다 돌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예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리 내신이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입시학원에 가서 과학을 듣는 이런 건 이제 없어진 거니까 다 내신만 듣는 학원에 가서 내신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내신 선생님 담당 선생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 제가 과학으로 오픈을 못했는데 사실 문의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아마 과학이랑 국어랑 영어가 아마 7월달 방학과 시학과 동시에 오픈이 될 거고 과학은 아마 오픈이 되게 되면은 오픈되는 반은 아마 그 12월 말 2월 달까지 가서 아마 쭉 가는 반으로 만들어질 거고 국어랑 영어는 아마 방학 특강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후로 진행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현재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정해는 져 있는데 프로그램지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이제 미리 드리는 거고 방학 시작하면 이 3과목도 오픈이 될 거고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안내도 드려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국어랑 영어랑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지랑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될 것. 그리고 이제 수학은 뭐 저희들의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솔직히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진 않습니다. 제가 소개는 안 줬는데 제가 이제 원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중3 학생들은 담당을 하죠. 고등학교 2학기 때 제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도 중등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저희 학원 중등부만큼 이렇게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등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중3이니까 이제 지나갔으니까.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정말 고등부를 많이, 중고등부학원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고등부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세요. 고등부랑 똑같이.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어떤 테스트 시스템도 그렇고 어떤 오답 관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그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막 저희도 뭐 주간 테스트 이런 거 당연히 보지만 리얼 꼬풀 모의고사에서 이제 중간고사 전에 보는 실제 중간고사처럼 보는 학교의 형식에 맞춰서 이제 학교 시험지랑 똑같이 봐요. 그렇게 생긴 것도 보고 리얼 실전을 해서 시험 직전에 이제 보는 것도 있고 실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런 교재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다 이제 체크하셔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3 같은 경우 이렇게 3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블랙반, 레드반, 블루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프로그램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말고사 실전 내신 대비 이제 6월달에 진행하는 기말고사 4주 전에 그래서 중3, 레드랑 블루 이렇게 선행 과정을 하지 않고 내신 대비 수업만 진행을 하고요. 중3 블랙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냥 고등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학교 내신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내신은 사실
다 돼 있긴 한 거야. 그러니까 고1 과정을 반복하는 게 중학교 내신을 하는 거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게 또 밴드를 통해서 과제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밴드에다가 개강하는 날 어머니들에게 재원생이나 학부모님들 밴드 모두 초대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이렇게 얼마나 숙제를 했는지 이런 거라든가 뭐 테스트, 주간 테스트 성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과로 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밴드니까 이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닉네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닉네임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뭐 다른 학생들은 몰라도 본인 아이들의 닉네임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면 이제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뭐 테스트 몇 점 맞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미리 이제 숙제도 검사하고 그냥 그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들이 진짜 많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시험 범위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일률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문제집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문제집이랑 문제집하고 약간 학교 시험에서 다른 케이스도 많고 해서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내신 대비 유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테스트라고 해서 타 학교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 범위의 어떤 다른 중학교 기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학생들이 미리 풀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이렇게 서술형도 이렇게 저희가 이건 모의고사구나. 네, 코플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이 있으면 똑같은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성적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정오표가 있으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약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떤 잘하는 반과 못하는 반 학생들 사이에 어떤 비교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성적표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걸 오답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에서 이제 풀 수 있을 또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저의 가장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시험이란 목적이 그거예요. 시험의 목적 자체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걸 학생들이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기지만 그거를 학생들이 직접 풀고 또 틀렸다고 하더라도 틀림으로써 이제 오답을 통해서 이제 맞추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서술형 대비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 저희가 서술형 대비에 관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서술형 대비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리얼 실전고사인데 이거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진행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시험 전주 토요일 같은 때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과 똑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보통 저녁에 오잖아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시험은 9시에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시험을 보는 이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와 저희는 이제 시험을 기본적으로 OMR로 하거든요. OMR도 똑같이 쓰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름표 붙여놓고 이제 선생님들의 감독하에서 보는 학교 시험 수업 시간에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시험 분위기가 똑같이 보는 이런 리얼 실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건 저희 학원에 대한 얘기고요.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자리표가 딱 붙어 있어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학년 기말고사 2025학년도 시험지인데. 똑같이 거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새는 좀 많은 학교들이 하고 OMR도 학교랑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적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표 마찬가지고요. 이건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얼 실전고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실제 시험지고요. 이거는 저희들 실전고사인데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중학교는 정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항상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걸 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하셨던 문제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맞추고 싶으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큰 희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험지가 제가 예측하게 나오는 게 정말 큰 희열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입반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거든요. 그 뽕이라고 하죠. 그런 맛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맞추고 싶어서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맞추면 이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최대한 맞추게 하는. 굉장히 이런 거 말고 예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치열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는 전서이다인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 이제 나는 전서이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습이라든가 이제 셔플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근데 특히 중요한 출석이랑 과제예요. 그러니까 출석하고 과제 이런 것들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주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패드랑 에어팟 이런 거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아이패드는 지금은 이제 안 주고 예전에 요즘 에어팟 이런 거 지난번에 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별로 이렇게 요즘 학생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관심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상품을 바꾸긴 했습니다. 아마 근데 2학기 때는 아마 다시 에어팟 정도는 아마 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간 테스트도 하고요. 이렇게 밴드 아까 밴드 말씀드렸죠. 밴드 이렇게 학생들이 과제 이렇게 올리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자습 시간 포인트 그다음에 이렇게 자습 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매기고 그리고 출석 아까 말씀드린 출석이랑 과제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출석만 하면은 그냥 5점이에요. 근데 지각을 이유 불문 지각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0점이니 거기서 일단 15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뭐 결석을 하면 마이너스 30점. 그래서 이제 일단 결석을 하는 순간 이제 거의 결석을 하면 끝인 게 여기에 주간 테스트 이런 시험들이 또 들어가는데 결석하면 시험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도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이제 출석과 과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출석과 과제만 잘해도 상위권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참여율이 이렇게 저희들이 막 학생들이 어떤 그런 것보다 그냥 좀 숙제랑 과제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출석, 과제, 주간 테스트, 예, 개별 미션. 개별 미션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따로 공부하는 약간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시험지를 푼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포인트를 매겨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누적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받은 에어팟.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현재 고3인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 학생은 아이패드를 2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예전 뭐 되게 열심히 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근처 사는 학생이다 보니까 맨날 와가지고 자습도 엄청 오래 하고 열심히 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학기는 아직 저희가 뭐 여름학기 이제 시간표 여름학기 이제 프로그램을 오픈하긴 할 텐데 거의 지금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과정이라든가 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학기 때 어떤 반을 또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을 만들긴 했었는데 어떤 반 편성을 어떻게 새롭게 개편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렇게 세 반으로 기존대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여름학기 때는 이렇게 공통수업만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레드랑 블루반 같은 경우도 이제 3학년 2학기 때는 내신에는 엄청 많이 신경을 쓰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3학년 2학기는 그냥 내용만 알면 된다라는 주의라서 그러니까 삼각비면 삼각비가 뭔지 원이면 원의 성질이 뭐가 있는지 정도 알면 된다는 생각이라서 좀 중학교 과정보다 고등학교 과정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여름학기부터 좀 학생들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급하는 이제 메이크업 수업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약간 이런 거죠. 학생들이 이제 진도가 굉장히 안 맞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또는 이제 굉장히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앞에서 판서로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내용 설명해주고 문제 풀게 한 다음에 확인하고 됐으면 다시 내용 설명.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개별적인 어떤 케어, 개별 관리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블루스카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학원은 기본적인 기조가 판서 수업이고 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반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그런 반을 아마 좀 한두 개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뭐 방학이 지난 후에 또는 뭐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또 11월 달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이 끝나고 이제 고등부 과정이 전 학원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쯤에 어느 정도 학생들이 좀 어느 반에 들어가서
기본이나 응용반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계열포반이라고 해서 뭐 요일이 안 맞거나 약간 좀 진도가 좀 약간 느리거나 이런 학생들을 좀 개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반을 따로 아마 만들어서 아마 지금 저희들 이것도 아마 프로그램즈에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아마 6월달까지는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다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다 전체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중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래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명의 첫 번째 이제 중간 설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거창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다양한 얘기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아까 구원님 교수님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거의 없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셨더라도 또 이해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 맡고 있는 송호빈 선생님이고요. 자,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히려 궁금하신 것들을 그냥 마음껏 질문하실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되게 민감한 얘기 상관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여기가 나요, 강남이 나요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 저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거든요. 남학생은 네. 용산고는 학생 수가 많잖아요. 여학생인 경우는 성심여고라든가 좀 이제 중경고를 가야 되는데 만약 이과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할 때 중경고는 조금 더 문과형 학교에 가까운가요? 여학교는 다 비슷합니다. 여학교는 다 문과형 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명이라고 중경고는 남녀공학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기는 좀 문과 지원 학생들이 네. 더 많은 좀 편인가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이게 제가 중경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약간 무책임한 발언인데 이게 매년 달라지는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경고가 좀 특징이 뭐냐면 용광중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용광중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그 학생들이 기반이 되는데 용광중학교에 계시면 용광중학교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분포가 이과형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문과형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어떤 애는 뭐 영재고라든가 민사고라든가 이런 학교 전사고를 많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학년 같은 경우는 약간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는 현재 고2는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교 1등 했던 학생도 그대로 중경고, 중경고를 갔고 3등에 남자 1등 했던 학생도 중경고를 갔고 그 학생들이 그대로 이제 중경고에서도 굉장히 현재 잘하고 있는 상태고 다 또 문과예요. 그 학생들. 그래서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 한 3-4명,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 5명 중에 한 3-4명이 문과인 학생 경우에요. 약간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남학생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 수학 제일 잘하는 수학적으로 좀 뛰어나다고 제가 생각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문과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 전에는 또 안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이과 학생이 좀 많아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용산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여학교라고 하면은 이과생이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해가지고 막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중경고는 선택 과목이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자공고다 보니까 그 교육의 어떤 교육부 방침을 정확히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약간 선택도 이렇게 그리고 또 선생님 숫자도 약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그래서 정말 학생들이 과목 하나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낭패를 봤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특히 이제 또 선택 과목 이제 중요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 평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선택 과목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물리 이런 게 거의 필수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원래도 필수였는데 지금은 더 필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예전보다는 이과 학생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택하다 보니까 선택 숫자가 적어지면은 이제 어차피 안 듣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투과목 같은 경우 아예 안 듣는 학생들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은 들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무조건.
이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과에서 대학 가려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 비율상으로. 30명 중에 뭐 예를 들어 그 30명 정도면 그러면 한뭐 1등급이다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과에서도 또 뭐 이렇게 다 그런 물화생을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과는 거의 대부분 다 내 과목을 다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를 좀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물리 인원수가 제 기억에 12명,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12명인가 13명인가 넘었어야 되는데 저도 2년 지나서 이제 까먹었는데 근데 그게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학교에서 막 억지로 한 명 끼워놓고 막 그래서 일부러 막 왜냐하면 이게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물리 같은 경우에 필수이기 때문에 물리를 안 하면 이공계로 못 간다고 봐야 돼서 거의. 아 그러니까 이공계를 이미 가겠다 그러면 근데 고3 때는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겠네요. 고3 때 또 많이 그래서 문과로 다 넘어간다는 소리가. 고3 때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고3 때는 이제 이게 근데 약간 중경고는 그 발표한 교육과정이랑 실제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 교육이 좀 다른데 이게 고3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학년 딱 근데 그래도 그게 있어요. 그 무조건 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이 고3 쪽에 다 몰려있긴 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은 적어요. 확실하게. 그래도 고3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들어야 돼요.